자, 안녕하십니까. 운동마스터 운마의 체중의 비밀 3편. 오늘 주제는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하루종일 어떻게 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중의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어떤 핵심 포인트는 하루 종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는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체중의 어떤 비밀, 오늘은 체중의 비밀 3라고 제목은 적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시크릿이에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체중을 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의 목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체중의 어떤 불림을 막자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 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요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들이 사실 전문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트레이너나 특별한 경우 트레이너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사실 불가피한 상황들을 만드는 그 잘못된 요인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예를 들어서 식사의 불규칙, 그리고 술자리죠. 술자리. 그리고 뭣도 모르고 먹는 트랜스지방.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제 사실 뭘 안 챙겨 먹게 되냐면, 가장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요, 보조 에너지원을 안 챙겨 먹어요. 보조 에너지원을 안 챙겨 먹어요. 다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오늘의 강의 체중의 비밀 3에서 체중을 불리는 거를 막는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그것들의 요인들인데, 이제 식사의 불규칙. 이 사실 식사의 불규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건데 못 지키는 거다. 못 지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망치는 거고, 두 번째는 술자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거나 선배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선임 상사라든지 선임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적으로 어떤 높으신 분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우리나라 문화상 술자리 문화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건데 못 지키는 거고, 하지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식사의 불규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내가 지킬 수는 있지만, 야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먹을 시간조차 없이, 한번 먹고 나면 또 몸도 피곤해지고, 또 일하기도 싫어지고, 집중력도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요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랜스지방. 이 트랜스지방은 얼마든지 내가 지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이제 개념을 되게 웃기게 잡고 있는 건데, 이 트랜스지방은 사실 튀김이에요, 튀김. 튀김이라기보다는 튀긴 음식들이죠, 음식들. 과자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라면도 있을 수 있고, 야채 튀김도 그럴 수도 있고,
튀긴 것들은 트랜스지방을 그냥 이 트랜스지방이 이거 뭡니까? 이 혈관벽에 껴갖고 벗겨내지도 않는 거야. 그건 심상치가 않은 거야. 한번 찌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지키기가 쉬워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근데 이걸 노력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보조 에너지원은 지키기가 상당히 편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인들에 의해서 체중이 저절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인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체중의 비밀은 내가 지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술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트랜스지방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조에너지를 못 챙겨 먹으로써 오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요인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요인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운동이 있겠고요. 운동이 있겠고, 운동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겠냐면은, 뭐가 있죠? 수분이 있어요, 수분. 운동, 수분. 그쵸?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있죠? 각종, 이뇨제. 이뇨제죠. 이뇨제. 또 한 가지를 넣자고 하면은, 요거 있죠? 보조 에너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비타민 종류예요, 비타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못해서, 이런 걸 전혀 지키지 못하면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뭐가 올라가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들의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요? 요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다 공통점 지게 이 운동하고 수분하고 각종 이뇨제, 비타민 요게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체온 상승이죠. 체온 상승. 공통점은 바로 체온 상승. 체온 상승.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이체 체중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체중을 불릴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거는 사실 운동인데, 운동은 사실 불가피한 상황들에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탈락이죠.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뭐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한 상황에서 뭐 할 수가 없어. 탈락이에요. 이 수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분. 오케이. 요거는 노. 그리고 이뇨제. 요거 할 수 있어요. 요거 할 수 있죠. 비타민. 요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항상 여러분들 내가 왜 운동을 집어넣었을까? 뭐 여러분들은 항상
뭐 운동을 뭐 해야지, 나도 운동을 해야지, 체중이 뱃살 나오고 뭐 운동을 하면은 막 뱃살 들어갈 거야, 뭐 살이 좀 안 찌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사실 왜 운동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간파를 못해요. 운동을 안 해도 얼마든지 체중을 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분이라든지 각종 이뇨제라든지 비타민제 이런 것만 이거 챙겨갈 수 있잖아. 이거는 뭐 발포 비타민제 종류별 다 있고 챙겨갈 수 있잖아. 이거 사 먹으면 되잖아. 슈퍼 없나? 근처에? 예, 슈퍼 있다. 슈퍼 있다, 이거 슈퍼. 슈퍼 있잖아. 슈퍼 있다. 슈퍼 있다. 슈퍼, 이거 슈퍼에도 있고 집에도 있다. 집에서 아침에 챙겨 갖고 와라. 내가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이 발생될 줄 알아. 물론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갈 수 있고, 그렇지만 약속이 없었다가 갑자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 들어가세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죠? 체중의 비밀은 사실 우리가 체중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체중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체중을 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중의 비밀에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체중을 빼는 방법, 불리는 방법도 물론 뭐 있겠죠. 당연히 제가 뭐 그거는 여러분들 방송 시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체중이 올라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자체만 알면은 사실 뭐 체중의 비밀 3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중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슬슬 체중이 막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요. 한 달 전 몸무게와 한 달 후 몸무게가 더 올라가. 이렇게 더 올라가. 이런 상황이 스스로 느껴져. 체중계는 잴 거 아니야. 체중이 안 되고 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 그러면은 또 다음 한 달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뭐예요? 한 달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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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가서 1년 되죠. 운동해야 되는데 한 달이 가고 생각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가면서 체중은 계속 올라가고 2년이 됩니다. 곰팡이처럼 아주 몸에 지방 덩어리가 막 커지고 있어요. 쭉쭉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는 둔해지지만 이때는 몸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있는 뭐 여러 가지 합병증, 무릎도 쑤시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기 전에 앞서서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심하게 진화돼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병원 가면 운동 처방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맨날 우리가 떠드는 거 뭐 식사 조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운동을 찾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체중을 불리지 않게 하는 방법 자체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체중의 비밀 3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날 발생이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물 많이 먹고 물론 그날 약속이 정말 잡혀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걸 더 잘 지킬 수 있죠. 아침부터 물 많이 먹고 체온 올라가죠. 체온 떨어지려고 하면은 또 물 먹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신진대사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는 놈 자체가 당연히 별로 필요 없게 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내가 활동을 할 때 지방이 잘 안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수분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술만 먹으면 되냐? 술만 먹으면 되냐? 이미 나는 지방이 너무 많고 이미 나는 몸이 금방 둔화가 되는 몸이 이미 됐어요. 금방 둔화가 되는 몸이 됐잖아요. 금방 둔화가 되는 몸을 가지고 수분을 하루에 뭐 10리터, 20리터 집어넣을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둔화가 되는 몸을 좀 더 오랫동안 물론 이뇨작용은 일어나겠지만, 물론 수분을 먹어도 이뇨작용은 일어나요. 먹으니까 쌀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수분은 그 대사 자체를 올려주는 기능은 확실히 좋긴 한데,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특성상. 들어가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물도 많이 먹고 카페인도 많이 먹게 되면, 카페인은 이제 말 그대로 심장 박동수를 올려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체온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이뇨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신진대사가 빨라진다라는 이 관점에서는 이뇨제를 먹을 때 설탕이나 당이 높은 음식이 만약에 같이 껴가지고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들을 저버리는 행동이 덧지죠. 더 쪄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제 물 플러스 요런 각종 이뇨제, 대표적으로 뭐 블랙커피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싸바싸바 할 때 한 잔씩 먹어주면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좀 이 비타민 계열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비타민 계열의 대부분 성질들이 비타민 1부터 뭐 비타민 B군만 해도 비타민 B부터 비타민 12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비타민 3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을 또 오랫동안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수분이 오랫동안 잡아지게 되면 체온 상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오랫동안 잡다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또 이뇨작용이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라는 수분을 오래 잡고 있으면 그만큼 근육이 찔겨지죠. 근육이 찔겨진다는 얘기죠. 수분이 오랫동안 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 자체를 배출을 최소한 안 시키려고 하는 상태만 만들 수만 있다면, 체온 상승도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또 근육 속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금방 다운시킬 수 있는 확률을 말 그대로 배척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분과 각종 이뇨제, 카페인, 그리고 비타민 종류, 뭐 이런 것들. 또 비타민, 제가 말했던 수분을 잡는 건 비타민 3,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잡고, 비타민 1이나 비타민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죠? 대부분? 이거는 근육의 어떤 합성 대사에 초점을 두는 그런 비타민 종류고, 비타민 4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타민 B4는 카르니틴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제가 비타민 5에 대해서는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 비타민 6나 비타민 12 같은 경우도 근육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적혈구를 생산을 해내거나 적혈구의 어떤 그 피 혈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그런 비타민 12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비타민이라는 역할들이 이 수분과 만나고 각종 이뇨제에 만났을 때 상당히 어떤 그 근육의 어떤 유지를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중의 비밀 중에서 체중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강의 첫 번째 이렇게 요인들, 식사의 불규칙적인 부분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보조 에너지원 이런 것들 못 챙겨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분이라든지 각종 이뇨제, 비타민, 발포 비타민제 같은 거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이게 드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중을 불릴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하라. 체중의 비밀이었어요.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오늘 체중의 비밀 3편 중에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지울게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을 해가지고 그런가 이 방송할 때 신나야 되는데요. 신이 이게 안 나. 요즘에 신나야지 더 재밌게 얘기도 하고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 얘기해 줄 텐데 이 힘이 빠지니까 이 퀄리티가 좀 내 스스로 힘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체중을 첫 번째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부분으로 현상을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라.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들을 사전에 봉쇄해라. 대표적으로 수분 그리고 이뇨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비타민제, 미네랄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수시로 먹는 습관만 기른다면 이게 습관 기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습관 기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하고 뭐 일 많이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얼마든지 저는 이런 첫 번째 오늘 비밀 3편에서 첫 번째 이런 그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체중의 비밀 3 두 번째 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운동 마스터였고요. 잠시 후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체중의 비밀 3편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자, 뭐냐면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신진대사가 뭘까요? 신진대사란 오늘 신진대사 신진대사는 말 그대로 소위 신진대사가 뭘까요? 이거는 저는 신진대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몸의 흐름이에요. 몸의 흐름. 몸의 움직임이에요. 몸의 움직임. 근데 몸을 움직임인데 몸이 움직일 때 칼로리 소비를 빠른 시간 안에 날리는 사람이냐 신진대사가 아니면 칼로리 소비를 둔하게 날리는 사람이냐 A라는 사람이 될 것이냐 B라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신진대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신진대사가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신진대사는 쉽게 말해서 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예, 기초대사가 있죠. 기초대사.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BMR이라고 하죠. BMR. BMR.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활동대사라고 하는 거죠. 활동대사.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말로 운동대사라고 한다. 운동대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 소비대사가 있어요. 소비대사.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거를 이 대사 활동이죠. 기초 대사 활동, 운동 대사 활동, 소비 대사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신진 대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일 대사라고 하는 거죠. 일일 대사. 하루 동안 하여튼 뭐 생쇼를 하든 뭐 하든 다 뺀 거 전체 대사라고 하죠. 전체 대사. 네. 자, 그러면 제가 방송 시간 때 예전에 그 유튜브에도 올린 것 같긴 한데, 올렸어요. 분명히 올렸어. 근데 일일 대사량, 즉 전체 대사, 즉 기초 대사 플러스 운동 대사 플러스 소비 대사 플러스, 이걸 일주일을 딱 지켜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소비 관계적인 구조가 나오게 되죠. 소비 구조가 나오게 되죠. 이거 섭취 구조가 아니고 칼로리를 소비하는 구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대사량의 평균적으로 한 65%에서 70%를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소비대사는 소비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는 약 10% 정도의, 물론 이거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10% 범위 내에서 소비대사량은 측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기초대사량이 가장 주지만 일일 대사량 중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활동, 즉 운동 대사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뭐 20%에서 뭐 많게는 30% 정도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30%는 말이 안 되고 소비대사와 활동대사를 합쳤을 때 이제 30%라고 가정을 한다. 요것도 뭐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 수치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잘 보시면은요,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게? 공통점이 뭐죠? 응? 이게 뭘까요, 공통점이? 예?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요, 기초대사, 신진대사와, 뭐와 이 기초대사, 활동대사, 이 소비대사가 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뭔가 반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기초대사가 뭐죠, 이게? 기초대사는 그냥, 이거는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쉽게 수도승. 승려.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뭐, 기도원 들어가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거. 도 닦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 쉬고 어쩌고저쩌고 1분에 16번의 호흡을 하고 들어 마시고 뱉고를 하는데, 뭐 그냥 호흡을 통해서 그냥 뭐 빠져나가 그냥 내 오장육부 기능들이 그냥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대사량, 이게 기초 대사거든요. 근데 전체 그 일일 대사, 전체 대사 중에 이렇게나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뭐 어떤 학술에서 보면은 뭐 대충 제가 이제 기초 대사량을 평가할 때 사실 뇌를 빼거든요. 뇌. 그러면 뇌가 멍청한 사람은 보면 뭐 없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빼고 그냥 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근골격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죠. 근육. 여기 이제 포함이 합쳐진 거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뭐 뇌에도 뇌에 뭐가 들어가요? 뇌는 영양분만 공급받으면 되는겨. 뇌는 빼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뇌 멍청한 사람은, 머리 조그만 사람은 그러면 기초대사량 낮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머리가 큰 사람은 기초대사량 높아야 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최소한의 열량이다. 가만히 있어도 수동처럼 저절로 빠지는 열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활동대사, 이 운동대사는 이거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 신진대사에서 있잖아요. 움직임을 통한 대사예요. 움직임을 통한 대사. 이거 가만히 수도승이야. 수도승. 이건 내 골격을 움직여서 움직여야지 대사가 올라가는 이 움직임 대사죠. 움직임 대사. 움직임 대사. 예. 이건 귀차니즘이죠. 귀차니즘. 소위 귀차니즘. 귀차니즘이지. 얘네는 알아서 지가 해줘. 뭐 오장육부들, 뭐 뇌, 뭐 간, 근육도 알아서 지가 해줘. 그냥 가만히 있어. 숨만 쉬어도 그냥 알아서 해줘. 그냥. 근데 얘네 요 활동 운동대사 얘네는 움직임이 돼. 내가 반드시 움직임을 많이 해야지만 그만큼 내 전체 대사량에 맞는 활동 대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활동을 더디게 하고 움직임을 싫어해갖고 귀차니즘 걸리게 되면 내가 운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 운동 대사량 자체를 뽑지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살찌는 원인이죠. 이 활동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 소비대사 뭡니까? 이 소비대사도 사실은 원래적으로 따지면 정상대사예요. 정상대사. 이거는 정상대사예요. 정상대사. 각가지 소화기관들이 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그 기능들을 잘 활성화가끔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이 소비대사는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만 작동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지네가 알아서 하는 대사. 이게 정상대사인데, 이걸 비정상대사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초대사량이 주는 행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소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요, 이 운동대사랑 관계없이 기초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대사에. 예. 근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최소한의 열량인데 그게 65에서 70%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 요런 자체를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거 음식도 분해하고 음식을 흡수하고 음식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그런 기능적인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돼야 될 대사량 자체도 비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나쁜 놈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중요하면서 가장 나쁜 놈들은 여기 봐봐, 여기 20%잖아요. 20%. 얘는 65에서 70이고 얘는 10%에 고작 10%에 불과한데 가장 중요한 놈은 얘예요. 얘. 응? 체중의 비밀에서 아까 전에는 제가 불가피한 상황들에서 체중이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차지하는,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체중의 비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완전 고조선 시대 얘기고요. 이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운동하는 사람이나 운동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왜 그럴까? 얘를 만약에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려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 예. 근데 이제 기초대사량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일단은 뱃살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적게 나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열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 이 움직임 대사, 즉 귀차니즘에 들어가세요. 귀차니즘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얘네는 이렇게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얘도 중요하죠. 예. 얘 때문에 얘네가 파괴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중의 비밀 3에서 이 활동, 이 운동 대사를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해줘야 된다. 행위.
운동 대사를 올려주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내가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기초 대사량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도 안 돼.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요, 나이를 먹으면 그냥 감소되게 돼 있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감소되게 돼 있어. 운동을 하면 좀 덜 감소되는 거지 올라가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 어디 뭐 BJ들이 뭐라고 얘기해? 어디 좆도 모르는 것들이 실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 운동하면 올라간다고. 야, 올라가봤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올라가는 거야. 안 하던 사람이. 그만큼 얘가 둔해져 있으니까 안 하던 사람이 얘를 괴롭히니까 얘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봤자 20에서 100 사이야. 그 이상 올라나가지 않아. 젊었을 때는 높겠지. 젊었을 때는 어서 봐. 젊었을 때는 높겠지. 내가 기초대사량 제일 많이 나갈 때 기초대사량 몇이었는 줄 알아요? 제가 2300이었어. 기초대사량이. 지금 몇인 줄 알아요? 1900이야. 400 떨어졌어. 물론 내가 하체 근육을 안 해서 좀 떨어졌다고 가정해도, 내가 하체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이 400칼로리 차이가 난다? 그건 아니야. 내가 운동을 22년 동안 꾸준히 해도 결국에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기초대사량이 뭡니까 이거? 기능들이야.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인데, 우리를 나이를 먹게 되면 기능들이 그냥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응? 기능들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도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운동을 해서 그 기능들을 올려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운동대사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뭐 기초대사량을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리면 뭐 이게 박사들이 기초대사량을 많이 올리면 뭐 완전히 뭐 살도 안 찌고 막 탄력 있는 몸을 야, 이거는 자 여기서 한마디 해줄게요. 기초대사량은요, 1년 동안 죽으라고 해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20도 안 올라가. 이거 응? 20도 안 올라간다고. 똑같은 체중이라고, 비슷한 에리어에 있는 체중이라고 봤을 때 20도 안 올라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안 줄어들면 다행이야.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늙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응? 어떤 미친놈이 이걸 하면 기초대사량이 막 계속 상승할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은 뭐 300년 살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인생은 짧다. 100년. 야, 300년 살면은 몰라도 청춘이 다 꺾여가고 나이를 먹는데 어떻게 기초대사량, 운동한다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냐? 운동한다고 기초대사량 올라간다는 사람은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 몸이 완전 저하가 돼가지고 운동했을 때 원래 자기 평균치대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따가 설명 드릴 거야, 그거를. 응? 바보 멍청한 놈들이야. 기초대사량은 그냥, 사실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1년 전보다 비슷하게 유지라는 개념만 가지면 돼요. 이거 유지도 하기도 힘들거든. 이거 운동 좀만 안 해버리면 줄어들거든. 이거 유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가 안 됐어. 안 됐다고 포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 이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실망할 필요가 없어. 뭐 이거 떨어진다고 죽나? 아니야. 어차피 90, 100은 80살 이상은 돼야지 죽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떨어지는 걸 좀 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건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 야,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늘리는 게 그게 뭐야? 동화작용이야. 근데 운동 24시간 할 거야? 힘들어 죽어. 야, 차라리 내가 첫 번째 말했던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분 많이 먹고, 이조제 많이 먹고, 비타민 적절하게, 미네랄 이거 섭취하는 게 기초대사량을 일시적으로 계속 상승시키는, 일시적으로 계속 상승, 다음날도 상승돼 있고, 좀 줄어들만 하면 또 먹고, 상승, 유지하냐, 결국에는. 근데 운동으로 해서 이걸 올려? 야, 20대 때 운동량하고, 30대 때 운동량하고, 40대 때 운동량하고, 50대 때 운동량하고, 70대 때 운동량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
똑같이 갈 수 있어? 다 기능들이 파괴되고 관절도 나빠지는데? 아니야. 결국에는 기초대사를 올리는 거는, 이거는 올린다는 개념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사실은 유지만 하네, 유지. 이게 포인트야. 응? 그러면 유지라도 하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운동대사라는 거지. 몸짱을 계속 유지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움직여야 돼. 움직임. 이 움직임을 많이 한다고 올라간다? 안 올라가. 이거 처음에만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얘는 유지만 돼도 얘를 계속 활동 있게만 만들어주면 체중이 일단 잘 안 불 거고, 체중을 만약에 내가 그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수분, 이뇨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적절히 투입해갖고 근육이 좋아하는 행동들은 내 몸으로 투여하고 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내 몸으로 투여해서 리믹스 시켜버리면서 운동을 중간중간에 배합만 시키면 쌩쌩한 몸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응? 이거 활성화 시키는 거야. 이거 내가 이따가 얘기할 거야. 왜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 소비대사 뭐니? 소비대사는 당연히 얘를 하면 얘가 유지를 되려고 노력을 하겠고, 몸에서 얘는 당연히 재기능을 하겠지. 이거는 그래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것도 유지야. 어떻게 보면 유지. 이것도 유지 개념이야. 우리가 신진대사가 3가지 대사가 있잖아. 기초대사, 운동대사, 소비대사. 근데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는 이 운동대사야. 근데 되게 신기한 현상이 또 나올 거야, 여러분들. 소비대사. 이것도 유지야, 유지. 자, 그러면은요, 이게 유지고 얘가 유지거든? 얘가 유지고 얘가 유지인데 얘는 활성화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유지하는 행동을 안 하고 유지하는 행동을 안 하면 얘는 끝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운동대사라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 시간 때 공통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공통점을 공통점만 찾아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였어? 자, 그러면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네, 들어가요. 기초 대사량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맞춰봐. 기초 대사량의 공통점이 뭘까요? 운동 대사량의 공통점, 소비 대사량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맞추면 천재야. 천재도 아니지. 방송을 많이 봤으면 감이 와.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야. 신진 대사에 관련된 대사는 기초 대사, 활동 운동 대사, 소비 대사인데 얘네랑 일맥상통하는 놈들이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모르겠죠? 저 바로요. 기초대사는 뭐죠? 얘는 기능들을 원활하게 한다. 기능들이 원활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영양을 해야지. 영양. 활동대사를 높이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지. 응? 소비대사, 음식물이 제 기능을 해서 영양 흡수를 잘 촉진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잘 유도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돼? 휴식을 해야 되지.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몸을 만들기 위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 3대 원칙이잖아. 응? 이 3대 원칙과 신진대사는 불가피한 관계죠. 이런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영양. 탑 나온 거 아니야, 영양. 운동. 휴식.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3대 원칙 중에서도 원칙 더 놀라운 거.
3대 원칙 중에서도 이 영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까쯤에 기초대사 60에서 70이야. 영양이 차지하는 비율 뭐예요? 50%. 50%. 그리고 휴식이 차지하는 비율 뭐예요, 이거? 응? 이거? 이 몇이에요? 이 20이죠? 아, 30이죠? 30. 운동 20이죠. 맞죠? 요거랑 좀 차이는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영양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기능을 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능을 해야 되니까. 맞죠? 운동 20%, 꼬작 20%야. 이게 뭐야? 별로 안 중요한데. 하지만 엄청 중요하다는 거. 활성화니까. 활성화는 뭐냐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거든. 응? 네, 안녕하세요. 활성화는 이 영양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또 휴식에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끔 활성화를 시키는 거 운동이야. 20%지만 이 20%를 통해서 얘네들의 효과가 봐진다면 결국 얘네는 시너지 효과죠. 200%, 300% 되는 거지, 얘네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 봐봐, 이 공통점이야. 그래서 그러면 뭐 운동 일단 움직임 대사 겁나 활성화만 시켜놓고 뭐 이런 거 뭐 개판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자, 봐봐. 이런 거를,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야. 다 중요하지만 얘네를 돋보이게 하려면, 얘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얘가 그만큼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 얘를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얘를 너무 과다하게, 내 몸에 맞지도 않게 너무 과다하게 했어. 그리고 그거에 맞지 않는 영양과 잠을 적게 자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리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몸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놓고 퇴보를 시키는 거죠. 이건 하락이죠. 이건. 응?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해야지만 얘네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진대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기초대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이거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거 운동선수나 일반인이나 기초대사랑 별 차이 안 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초대사는 거기서 거기야. 뭐 운동선수가 기초대사는 3000이니까 뭐 일반인들은 뭐 1000이야? 아니야. 기껏해야 2, 300이야. 이거가 중요한 거야. 이거. 근데 그러면 운동선수처럼 미친듯이 활동을 해야 돼요? 아니, 미친듯이 활동을 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많이 먹어줘야지. 그러면 평생 그러고 살 거야? 아니지. 결국에 이거는 미친듯이 활성화시키면 얘랑 그만큼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먹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그러면 이제 미친놈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번에 꼴까닥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을 위한 영양, 건강을 위한 휴식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뭔 오바해가지고 뭐 무슨 생쇼하지 말라고 그거 더 일찍 바보 되는겨. 응? 오랫동안 바보가 안 되고 생활하려고 이거 하고 이거 해주고 이거에 맞는, 이게 계속적으로 나이 먹어도 딱딱딱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고 잠 충분히 차도 괜찮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이걸 오버해가지고 이거를 그만큼 많이 먹어가지고 이걸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생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운동 대사를 활성화만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매일 조금이라도 만들어 줘라라는 거예요. 난 그것만 바라는 거야. 예? 운동 대사량을 활성화만 시켜주면 돼. 만약에 내가 그날 헬스장에 못 나왔어, 헬스 다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 응?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 푸시업을 10번씩 3번만 해도 돼. 활성화 되니까. 스쿼트 10번씩 3번만 해. 활성화가 돼. 야!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질문을 해. 뭐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하면 근육 빠져요. 안 빠져.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돼.
뭐가 문제인데? 신진대사 올리는 거는, 일시적 올리는 거는 운동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많아. 수분만 맨날 처먹고, 커피 중간중간에 먹고, 비타민, 미네랄 중간중간에 처먹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야. 그냥 먹고, 터프하게 얘기하는 거야. 먹고, 이것만 해줘도, 이거 뭐, 푸시업 10번씩 3번만 해줘도 활성화만 시키면 되는 거야. 다음날 이제 시간 하면은 또 하면 되는겨.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운동대사는 항상 활성화를 시켜라. 요거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다. 여기서 뭐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운동을 죽으라고 해서 여기서 칼로리를 많이 태워내가지고 음식 많이 먹어갖고 근육량 늘어나면서 이걸 늘려라. 그거는 이론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 그거 이걸로 뭐 2000칼로리, 1100칼로리 태고 불태우는 운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는. 야 런닝머신이 100kg짜리가 3시간 달려도 안녕하세요. 1200칼로리 빠져. 1200. 야 1200칼로리 빠지고 거기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본전치기인데 무슨 운동으로 무슨 의미가. 활성화가 중요하고 활성화가 안 찌게 만들고 20살 때하고 30살 때하고 비스무리하게 더 안 떨어지게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하는 사람 있어 이거? 이거 하는 사람 있냐고. 이거 맨날 방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맨날 책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게 일과지. 하루 24시간 중에 그렇다고 깨짝 운동하는 게 그게 이걸 활동대사를 깨우는겨? 움직임이라는 거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 계속 누워만 있지 말고 1시간 중에 10분이라도 움직이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내가 50분을 앉아있더라도 50분, 1시간 중에 55분을 앉아있더라도 5분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 게임방에서 게임 딱 들어와가지고 6시간 동안 게임에 푹 빠져있다가 화장실 갈 때나 가끔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나 운동하는 거 못 봤어? 나 운동할 때 어떻게 해? 지방 뺄 때 유산소 하잖아. 유산소 어떻게 해? 한 번에 40분 50분 하나? 아니, 나는 출퇴근할 때만 그때만 하는 거고, 대회 기간이 가까워지면 유산소 어떻게 해? 10분 15분 20분 깔끔 짧게 그걸 많이 하잖아. 중간중간에 3시간 주기로 한 번씩. 내가 방송에서는 안 보여주지만 방송 안 볼 때도 중간, 오늘도 자전거 10분씩 3번 했어. 나눠가지고 계속 깨워놔야 되거든. 이게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이거. 응? 운동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닌 거를 왜 사람들이 왜 그걸 인식을 어때요? 팔뚝살 어떻게 빼? 어떻게 하면 칼로리 많이 태워요? 칼로리 많이 태우면 뭐 어쩔 건데? 칼로리 많이 태우고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잖아.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만큼 활동대사, 운동대사 중요하다. 자, 운동 마스터였습니다. 자, 2번째 체중의 비밀, 3번째 중에 2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꽂혀져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찾아보세요. 자,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또 중요한 것도 한번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오늘 이것도 아마 전국 방송 어디에서도 없을 이 실전 BJ. 나는 요거 PT원들한테 식단 짤 때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나는 솔직히 PT원들 힘들게 시키지도 않아. 알아서 빠져 그냥.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요 3번째 요 팁은요. 팁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2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하고 벌써 56분째니까 정리 좀 해드리고, 3번째는 지금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퇴근해야 되나 빨래도 해야 되고, 문제야 빨래가 문제야. 그래서 2번째 팁 같은 경우는, 자, 너무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 이거. 응?
이 기초대사량을 올려, 이게 유지만 하려고 해요. 유지.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게. 수돗물 물방울 떨어지듯이. 이건 나이 먹으면 무조건 감소해. 이거를 무리하게 올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떨어져. 내 경험자잖아, 나. 너무 무식하게 운동하고 무식하게 처먹다가 나중에 그만큼의 강도를 수행하지 못하면은요, 한 방에 빵꾸나 한 방에 쭉 내려가. 안녕하세요. 에이, 고생했어요. 아유. 너덜너덜합니다. 에? 요거 기억해야 돼. 한 방에 훅 간다, 이거. 저요? 너무 깜짝이야. 이번에 이거보다 한 번에 훅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기초대사량에 팍 올라갔다가, 한 번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약물러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생각나야 돼,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활동대사량에, 지금 넣으셔야 되죠? 활동대사량을 충실히 하려고 해야 됩니다. 활동대사를 충실히 하려고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도 저도 멋지게 또 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운동할 때 요점을 알고 특징만 살려서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몸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마스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따가